보통 금융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 맞죠? 네요. 만약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그 자체를 소유한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월스트리트의 보이지 않는 주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 유명한 NYSE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뉴욕 증권거래소 아니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투자은행 이름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아마 정말 의외의 이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자 관점에서 뜯어보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줄여서 ICE입니다. 맞아요. 2013년에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떡하니 인수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숨은 실세가 된 거죠. 근데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IC는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거대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이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세 개의 핵심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엔진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강력한 금융 제국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IC 사업 포트폴리오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여 있어요. 자,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거래소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 수수료를 받거나 뭐 원유나 금리 같은 선물 거래로 돈을 버는 거죠.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를 땐 수익이 폭발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걸 보완하는 게 두 번째 엔진, 바로 고정 수입 및 데이터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채권 가격 데이터 같은 걸 파는 구독 서비스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모기지 기술입니다. 미국의 그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과정을 싹 다 디지털로 바꿔버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게 바로 IC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C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이건 그냥 인수합병의 역사 그 자체예요. 2000년에 에너지 거래소로 조촐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뉴욕 증권 거래소라는 대열을 낚으면서 단숨에 세계 규명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최근의 행보예요. 엘리 메이에 이어서 블랙나이트라는 어마어마한 모기지 기술 회사를 연달아서 인수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리 사업 좀 넓혀볼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도 종이 서류가 난무하는 그 거대한 미국 모기지 시장을 통째로 디지털화해서 그냥 먹어버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차고 명확한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ICE는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주식일까요? 먼저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 즉 강세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표현 하나가 IC가 어떤 회사인지를 그냥 다 설명해 줍니다. 금융시장의 톨게이트 징수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모든 차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고속도로를 딱 깔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거래를 하든 데이터를 보든 뭘 하려면 IC한테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IC만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되는 겁니다. IC의 투자 매력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절대 깨기 힘든 네트워크 효과. 거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완전 선순환 구조죠. 둘째, 균형 잡힌 수익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좋을 때 터지는 거래소 수익이랑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구독료 수익이 서로를 딱 받쳐줍니다. 셋째, 미국 모기지 시장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을 달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넷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공장 짓고 기계 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고 이익은 왕창 남는 고수익 사업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60%.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ICA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를 팔면 무려 60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죠.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뭘 할까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회사에도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IC 투자의 반대편,
즉 약세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단연코 규제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크고 예측하기 힘든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칼날은 여러 방향에서 날아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모기지 기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반독점 이슈. 실제로 블랙라이트 인수할 때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청나게 반대해서 진땀을 뺐었죠. 두 번째, 정치권에서 슬슬 나오는 거래세 이야기. 만약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IC 수익에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주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스템적으로 너무 중요한 기업으로 찍혀서 보이지 않는 규제의 족쇄를 항상 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문제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완전 양날의 검이거든요. 금리가 막 오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주택 시장에 얼어붙고 그럼 모기지 기술 사업 성장이 멈추겠죠. 반대로 시장이 너무 평화로워서 금리 변동성이 확 줄어들면 사람들이 굳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래소 사업 수익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 와도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리스크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영원한 숙적, CME 그룹이 버티고 있고 데이터 시장에서는 S&P 글로벌 같은 공룡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죠.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또 하나, M&A로 큰 회사지만 블랙라이트처럼 정말 집채만한 회사를 사와서 이걸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통합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IC라는 기업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하고 위험한 점도 명확하죠?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자로서의 최종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톨게이트라는 아무도 못 뺏어가는 비즈니스 모델, 안정적인 구독 수익, 그리고 미국 모기지 시장이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쪽 저울에는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리스크, 금리 상황에 따라 널뛰게 할 수 있는 실적, 그리고 거대한 인수합병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IC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금융 인프라의 요새를 완성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너무 커지고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이제는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버린 발목 잡힌 거인일까요? 그 최종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